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간밤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파란불을 켜내긴 했지만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받쳐주면서 거래소가 2,5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시장을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사실 이 고점을 찍고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은 8월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우리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만약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이 좀 유효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이모학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금도끼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방송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또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많이 흔들리는 만큼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랜덤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10일? 그렇죠. 월요일에 우리가 맞아요. 쉬었으니까. 네네. 광복절 연휴로 쉬어서 네. 낯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맞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그동안 별일은 없었죠, 그죠? 때마침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25일, 6일 해서 이제 잭슨홀 미팅 정도 8월 이벤트는 좀 한산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이번 발표된 건 이제 FOMC 의사록이었고 걔네들이 7월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 에이, 아니죠. 이건 그냥 핑계거리죠. 누가 보더라도 쉴 때 그냥 쉴 수 있는 얘기들 핑계거리가 굳이 찾자면 FOMC 의사록 정도 그만큼 약간 좀 8월 달에 좀 태평하다. 그거 갖다가 쉬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좀 악재가 많이 좀 소멸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베어마켓 랠리 어제 오늘 오늘도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 주말 또 8월 15일 연휴 금요일부터 해서 미증시가 대차게 올라왔는데 뭐야 이거 와봤더니 화요일 수요일 약간 좀 재미가 없고 오늘까지 좀 빠졌죠. 미증시 못 따라가는 거는 어제 오늘 일 아니니까요. 그렇게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고요. 종목 장세 확실히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삼전 오늘 6만 원 또 겨우 왔다 갔다 해서 6만 원 가면 미끄러지고 밑에서는 또 올라오고 그냥 의미 없는 소모전만 계속 해주고 있고 좀 현대차 기아차가 지난 방송 때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이 인플레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약간 좀 많이 좀 시장에서 좀 멀어지고 있죠. 제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전기차 완성차 쪽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시장의 지수의 방향보다는 업종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저랑 같이 또 1시간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월 말쯤에 전문가님께서 시장이 상방으로 당분간 7, 8월에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7월에 그만큼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8월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FOMC 의사록이 핑계거리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남은 8월 계속해서 상방을 봐도 유효할까요, 전략이?
그러니까 이 시장이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네. 동물이잖아요. 이 팍스 TV 사옥도 이사 온 지 한 2달 됐나요,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죠? 네. 금방 적응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적응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오늘 그냥 수직으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보통 같은 경우는 잠깐 화면 보시면 이 그림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외국인 대량 매도, 환율 급등, 지수 폭락. 이 세 가지가 항상 불현듯이 악재로 떠오르는데 네. 원달러 환율을 급등해도 이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못 올라갈 뿐이지 예전처럼 환율 보면서 야 미쳤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도 죽어났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잘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원달러 환율이 비단뿐만이 아니라 달러 초강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달러 초강세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에만 뭐 특정하게 우리나라가 뭐 IMF 같은 금융위기가 와서 환율이 지금 혼자 치솟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갈 리가 없죠. 어떻게 이걸 이 악재를 딛고 가겠습니까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이 1대1로 달러와 유로가 이제 팽팽할 줄도 이 가치가 달러가 오히려 앞서 나갈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 비단 우리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래서 우리는 또 환율, 원달러 환율의 1,300원 시대도 또다시 우리가 또 용인해주고 가는,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화면 보시면 네. 오늘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7월 말부터 보시면 거의 파란불이 거의 안 보여요. 팔아도 뭐 100억, 1000억 정도 팔고 살 때 3천억씩, 3천억씩, 4천억씩 쭉쭉 매수를 들어와 준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좀 많죠. 네. 항상 진짜 우리나라는 좀 기관의 좀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희 강의를 할 때도 차라리 외국인들은 시장 순종형 투자자다. 해외 변수나 환율 변동이나 아니면 이 글로벌 펀드 유입, 그러니까 이 아시아 펀드로 자금 유입, 아태평양 지역으로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을 정말 공평하게 나누어서 대형주 위주의 분산을 하는 투자를 하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은 도대체 이 무슨 럭비공도 아니고 수급이 매일 금투에서는 단타치고 있고 투신권에서는 계속 돈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상한가 두반강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도 하고 종목 떨어질 때 막 투매하면서 저점 깨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투매 유발자로서 굉장히 좀 꼴 보기 싫은 매매 주체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보시면 외국인이 사더라도 기관이 이렇게 또 팔아제끼니까 못 갑니다. 자 그러면 기관이 왜 팔까요? 시장이 흔들릴 것 같아서 아니면 FOMC 의사록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기관만?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하면 다시 보시면 기관이 또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파는 대로 그냥 팝니다. 안 살 뿐이죠. 안 살 뿐이지 기관은 원래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안 좋아하죠. 네. 기관이 사서 끌어올려주는 장세가 제일 좋은 장인데 기관애들은 원래 팔았어요. 더 팔지는 않는데 장을 안 가죠. 그죠? 기관애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벤치마킹 잘하거든요. 종목도 외국인 사면 따라 사고 시장도 외국인 사면 따라 사고 묻어가려는 전략들을 잘 세웁니다. 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사는데 기관 안 사잖아요. 네. 지금 왜 안 살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약간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이 어느 정도 7, 8월 이렇게 나와주면서 지금 약간은 좀 포만감을 느끼는 단계.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만감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화가 되면 되죠. 그 소화는 언제? 시장이 떨어질 시간이 지나야. 때. 마치 얘네가 지금 점심 먹은 겁니다. 점심 먹고 약간 배가 부르니까 어때요? 대형주들은 안 사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막 가서 뭐 뷔페집이라고 한다면 배부른 거, 뭐 고기도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메인 뭐 회도 먹고 메인 메뉴를 막 먹는다면 배가 부르니까 이제 시장도 어떻게 돼요? 중대형주들이 막 움직이기보다는 막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뭐예요? 디저트들.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른 음식을 큰 종목으로는 손이 안 가고 계속 자그마한 종목들,
디저트, 뭐 과일, 딸기 뭐 이런 것들로만 짜잘하게 오늘도 보시면 뭐 아가방 컴퍼니 네네. 뭐 이러한 그 유아복지 테마주들 이런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뭐 예산 10조를 쓴다. 아가방 컴퍼니가 아가들 옷 만드는 잘 맞아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10조를 써서 아가가 언제 나와서 아가가 그 옷을 사 입겠습니까? 네, 빨리 좀 복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슈만 지금 떨어진 거죠. 상세 세부 사항은 안 나왔잖아요. 그런 이슈, 그러니까 네. 서울시에서 복지 정책 펼치고 우리나라에서 예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영유아, 이 애를 낳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예산이 수백조가 들어가거든요.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먹혔어요? 안 먹혔죠. 안 먹혔어요. 네. 지금 뭐 서울시에서 10조 더 쓴다고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강조를 드렸어요. 이거 진짜 하루짜리다. 테마성이다. 네, 테마성인데도 이틀도 아니고 하루짜리.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가방 컴퍼니는 상한가니까 모르겠지만 나머지 뭐 메리앙스, 뭐 제로투세븐 뭐 이렇게 키즈 관련주들로 올라오는 따라지들 종목들은 오늘 혹시 물리시는 분 계시면 다 정리하시고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라. 내일 어떤 꼬라지 나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되는 것도 계속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만 소개를 드리지만 안 되는 거 제가 계속 진단 키트 관련주들 하지 마시라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화면 볼까요? 네. 지금 뭐 바이오주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바이오주 안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미끄러지는 추세죠. 특히나 뭐 우리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지금 거래 정지를 먹으면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261%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7월 칠성날 매수했다고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진 자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코로나 관련주들은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시젠입니다. 시젠 이번에 어닝 쇼크 나왔죠. 실적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키트주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지금 10몇만 명대로 다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안 가죠. 왜 안 가요?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백종원의 유행어를 제가 회귀 쓰면서 현상. 네. 실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시젠 영업이 90% 급감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시젠도 그렇고 뭐 휴마시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또 뭐 코로나 확진자 수랑 증가한다고 이게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주식시장은 아닙니다. SD 바이오센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 노랑톡방에서 계속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 또 팔으라는 것들 뭐 계속 제가 뭐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도 많이 마련을 해드리니까 방송도 방송이지만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시장에 제발 뭐 수익은 뭐 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내 것이 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괜찮을 것이다, 큰 이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폭락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의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시장 상황들 함께 이무학 전문가님과 짚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이러한 시장 상황들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이오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가 ST큐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거래 정지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ST큐브를 7월 칠성날
날 7,000원에 샀습니다. 7,000원대에 사서 우리가 지금까지 25,000원을 넘으면서 260%가 넘는 수익을 단 한 달 만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T큐브 정말 봐도 지금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생각 드는데 정말 수익 이렇게 단기간에 한 달 만에 260% 넘는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ST큐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거래 정지 나오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노랑톡 네. 이모티콘을 봤는데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 때는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봐요? 비싸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비싸요. 저기 가면 사도 될까요?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이런 아주 재밌는 이모티콘을 봤어요. 지금 이 종목 잠깐 화면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렸죠. 하루에 17% 올라간 종목을 소개한다고요? 비싸요. 왜 비싸요? 17% 올라갔으니까. 네,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네. 조정 나오면 살까요? 맨날 이런 말씀 물어보십니다. 그 조정은 언제 나오는데요? 조정 나오면 조정 안 나오면 안 삽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제 17%라도 시작입니다. 주가가 3년을 안 간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봉이 자체가 보이지 않죠. 와. 차트에 어떻게 보면 이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17% 봉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야, 네가 좀 봉이구나 하면 이런 30%짜리 하나가 보여요. 네. 상한가 한 네. 세네 번 정도는 맞아줘야.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세 번째 거래 정지입니다. 상한가 다음날 거래 정지. 주가가 떨어지진 않으니까 계속 거래소에서 스탑, 과속 방지턱을 계속 놔주는 거예요. 주가 급등으로 인한 거래 정지는 악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훈장 하나 달아주는 거다 더 가라고. 거래소가 과속 방지턱 준다고 뭐 주가가 안 갑니까? 오히려 더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담 삼아 여기서 비싸요.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 250% 올라갔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는 것도 남의 거죠. 내가 어떻게 전 종목을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내 거 아니죠.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유자는 계속 가져가시라. 오. 보유자의 파티다. 신규 매수는 그 어느 자리도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략이 굉장히 적중했죠. 코로나 관련주들은 하지 마시라. 신약 개발 기업들 하다못해 신약을 진짜 백신을 만든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어떻게 됐어요? 쫙 밀렸습니다. 오. 백신이 실패했습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밀린다니까요. 못 만들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SK바이오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백신을 만들었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도 어쩌라고. 그 백신 안 쓰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설사 진짜 이 100분의 1 확률로 1%의 확률로 신약을 진짜 만든다 하더라도 주가가 과연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주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만 아니면 부벼볼 만하다. 대장주가 오. 그러면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쪽이 어디라 했어요? 암. 표적 항암제로 표적 항암제, 우리가 3세대 항암제. 네. 그래서 SQ브 다음으로 또 뭐가 등장했죠? 뭐 박셀바이오 이런 것, 이 간암 오. 치료제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코로나 아닌 종목에서 네.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 답을 모르시겠다. 누가 알려줍니까? 또 제가 다음 ST큐브 같은 거 대장주는 ST큐브겠지만 다음 또 후속주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도 잘 보시고 톡방에서도 종목 체크 잘 해주시면 SQ보다 못 먹었는데 복수해야죠, 그죠? 다른 종목, 바이오 종목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 잘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큐브 우리가 7월 칠성날 7,000원에 매수했던 ST큐브 우리가 25,000원으로 260%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규 접근은 여러분들 절대 아니고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면서 수익 더 챙겨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더 즐기시다가 수익 두둑하게 빠방하게 챙기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텐베거가 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9월에도 암 관련 학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보다는 암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혹시 바이오 관련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들까지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ST큐브 같은 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께 또 노란톡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런 종목들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만 되고요. 지금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차, 완성차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시황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이 금도끼 종목들 중에서 화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32% 수익을 냈고요. 자, 오비고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으로 오늘 10% 가까운 또 급등세를 나타냈거든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가 40%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전기차, 완성차 흔들리는 만큼 우리가 지금 조금 뭐 팔아야 되는 건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돌발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네. 이 미국이 정말 깡패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방송에서 10일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너무 그때는 그날 나온 10일 날 나온 뉴스여서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도 2차 전지를 좀 관망하자고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네. 완성차. 완성차.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랑 미국에서 그러니까 조립해서 거기서 딱 뽑아내는 차가 없어요. 공장을 짓는다고는 했는데 그게 상관이 없는. 완공 2025년입니다. 어. 그리고 그나마 이게 컨셉카라 그러니까 아이오닉 시리즈가 아니라 네. 제네시스 이제 G 시리즈 전기차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생산 대수가 굉장히 낮아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벤트성으로 거기서만 이제 생산하는 거라 그걸로는 이제 충당이 안 됩니다. 그 공장에서는. 네.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EV나 아이오닉 시리즈들 차가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2위로 잘 팔리는 차가 현대기아차인데 전기차가 네. 얘네들이 가격이 그냥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정을 못 받으니까. 이 상황이 과연 물론 테슬라보다 단가 원래 싸니까 1,000만 원 더 줘도 살지 그것은 일단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돌릴지는 아직은 미지수죠. 근데 주식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주식은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정말 미국 소비자가 뭐야 5천만 원짜리가 6천만 원 됐네? 이건 안 사야겠다라고 할지 아니면 테슬라는 1억인데 이거는 그래도 6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사야겠다라고 할지 그 소비자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1,000만 원이 인상된다는 건 팩트지만 소비자의 마음 불확실성이다. 주가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특히나 이제 같은 이제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지금 난색. 오. 물론 이제 EU에서도 이거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죠에서도 이제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이거 네. 너무 심하지 않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유엔에서 지금 계속 딴지를 거는데 이거는 미국 국회에서 인준 거쳐서 법안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깡패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제가 지난번에 좀 중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부품주들까지 포함해서 좀 약간 좀 도망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점. 네. 우리는 화신은 지금 현대 기아차의 부품 업체잖아요. 매도죠. 그러면은 이 화신은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매도 관점이죠. 그렇다면 오비고 자율주행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또 1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 쪽은 뭐 상관없죠. 올해 아마 연내에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으로 시운전되는 택시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뉴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죠, 그죠? 아마 자율주행이 진짜 본격화되면 저는 자율주행 그러한
이러한 말 그대로 우리가 손 놓고 운전 안 해서 굉장히 편하다 이거보다는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가 진짜 개화가 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인포테인먼트. 이제 차 안에서 운전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돈 쓴다 그랬잖아요. OTT 보거나 돈- 쇼핑하거나. 네. 여러분들 가만히 안 내비둘걸요? 스마트폰에서 어디 맛집 지나갈 때마다 어디 맛집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렸던 가게를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알람을 계속 올 거예요. 오.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또한 플랫폼 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 등장했지만 또다시 이러한 거대한 이 인포테인먼트의 시대를 열 또 플랫폼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비고를 말씀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거니까 오비고는 뭐 미국에서 상관없습니다.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기차와는 오비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게요. 오비고는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비고 오늘 10% 급등했는데 그만큼 그래도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로 40%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금도끼 종목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금도끼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금도끼 종목 장중에 수급 좋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금도끼 종목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하단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에 올려드리는 종목들로 매매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원래는 하락세를 좀 걸으면서 올해 초에 상장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는 IPO 시장도 좀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으면서 뭐 현대 오일뱅크, SK 쉴더스 그리고 CJ 올리브영 등등 이 상장을 철회하는 그런 상장 작업을 철회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7, 8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면서 IPO 시장 지금 이제 조금 봐도 될까라는 또 네.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사실 IPO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접근을 하시면서 와 이거 쏠쏠한데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IPO 이 발행 시장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많은 기업들이 왜 상장을 한다고 했다가 철회를 한다고 했다가 왜 이럴까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IPO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비상장 회사에서 이제 상장 회사가 되는 새로운 출발, 제2의 인생으로 가는 이제 길인데 만약에 IPO를 내가 이제 결혼 날짜를 내년 뭐 10월로 잡아놨는데 내년에 IMF가 온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겁니다. 야 이거 하객도 안 올 것 같고 이거 뭐 신혼여행 갈 돈도 없고 맞아요. 이거 뭐 집사 대출도 막막하고 미뤄야지. 결혼을 좀 미루자. 네. 좋은 날 또 있지 않겠냐.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PO도 일생일등에 한 번 있는 IPO인데 날 좋을 때, 장 좋을 때 말 그대로 좀 수급이 짱짱할 때 그때 들어와야죠. IPO 이번에 미룬다고 그 연인이 결혼 안 한다고 헤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IPO도 미뤄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O 빅 대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애써서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소카. 네. 굳이 하는 소카가 있죠, 그죠? 소카는 어떻게 됐어요? 흑익에 좀 실패를 참패했죠. 했죠. 네. 그러니까 공모가도 낮추고, 근데 왜냐하면 소카는 적자 기업이에요. 많은 바이오주들도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만. 무조건 몸을 사렸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자꾸 대어 해주니까 마치 진짜 대어인 양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그 흑평을 받았습니다. 좀 안 좋다. 그리고 아마 소카 청약하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기 있는 공모주는 신청해도 안 나오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LG 솔루션 같은 거 한 주 막 두 주 받을까 말까죠. 네. 아마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셔서 놀랄 거예요. 신규 상장주라는 게 공모 청약금을 내놓고도 공모 참여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안 됐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리 청약을 하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면
아마 상장 월요일 날 그냥 시초가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공모주는 더블 출발할 수 있지만 하락 출발은 반토막 나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락은 10%밖에 출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상장하면 20,000원에 출발할 수 있지만 밑으로는 9,000원에 까져도 10%밖에 안 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카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10%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그래도 파세요. 말 그대로 상장했다가 그냥 미끄러지면서 또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소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IPO는 뭐 올해 일단 뭐 많이도 연기도 하고 또 뭐 많이도 또 대어들도 뭐 줄줄이 언제든지 이 정도 이벤트는 있어요. 그래서 IPO를 뭐 좋다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시대에 어떤 좀 부응하는 섹터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IPO는 상장하려면 업황이 좋아야 된다. 아이가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지 흑수저 물고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일단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게 성공 확률이 높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주가 상장을 했다. 얼마 전에도 폐배터리 관련주 상장해서 주가가 엄청 따상 출발했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화장품주 관련 상장한다. 작살나겠죠.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진단 키트 생산하는 업체가 상장한다. 멍청한 놈. 작년에 상장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PO 상장은 우리가 뭐 상장 한 해 만을 따질 단계는 아니고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도 업종인지만 체크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좀 봅니다. 좋습니다. 사실 뭐 IPO 종목을 보실 때 업황이 좋은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굉장히 깨알 같은 꿀팁을 챙겨주셨고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전략을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서 정말 고점에 팔고 정말 두둑하게 또 수익을 챙겨서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쏘카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 월요일에 전략들 꼭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사실 IPO 종목을 보실 때 어떤 업황이 좋은지를 먼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때 그때 2차 전지 업황도 좋긴 했지만 우리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혜 종목까지도 우리가 챙긴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도끼 종목으로 나인테크를 가져갔었거든요. 이 나인테크가 우리에게 상한가를 몇 번 상한가 파티를 또 주면서 우리가 100%의 수익을 챙긴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번 하반기에도 IPO 대어들이 지금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부가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지금 유통 시장의 종목도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홍당무 방송을 런칭을 하고 맞아요. 우리가 이 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이 그랩 상장 기대감으로 DPC라는 종목, 지금은 사명이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로 바뀌었지만 DPC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냈었던 우리 홍피씨라고 난리가 났었죠. 불렀었던 네. 종목이 있죠. 아주 좋은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조금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소카 상장은 소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화두가 아니라 정말 시장에 뭔가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상장했을 때는 반드시 따라붙는 종목들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가 지나가면 뒤에 막 이제 조그만 고래 물고기들이 다다다다다 달라붙듯이 네. 대어가 이제 상장을 딱 할 때 달라붙은 종목들이 지난번 뭐 나인테크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듯이 네.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는 종목이 하나 내일 다음 주에 예비 심사 청구가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기업은 잠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도끼가 가네요. 이렇게 금도끼가 지금 나오나요? 네. 네. 뭐 시간도 없는데 바로 가죠. 뭐. 네, 네네. 오늘의 금도끼를 그러면은 이 IPO 대여 관련주로 챙겨 가보는 걸까요? 네, 자르지 네. 말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요 시간에 한번 숨을 돌리고 가는데 네. 오늘은 그냥 바로? 자르지 말고 바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종목은 벤처 투자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벤처 투자 업체가 이제 이 창투사라고 보시면 돼요. 창투사는 많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창투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경영 지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영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상장 메이드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 기업 경영에 많은 외적인 많은 소스, 금융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 그대로 얘네들이 뭐예요? 재무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네. 얘네들이 사모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기업은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벤처 캐피탈 같은 창투사주들이 실적이 막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막 좋으면 주가가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실적이 기복이 큽니다. 왜? 얘네들은 10개 투자해서 한두 개 대박 나는 걸로 장사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도 투자, 말 그대로 비상장사에 투자하고 이 유니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확률이 낮아요. 그냥 막 100개 던져서 막 두세 개 맞는 게 얼마 두세 배가 100개 던져서 두세 개 맞는데 그 두세 개가 얼만큼 대박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두세 개 맞더라도 그게 별로 안 터지면 다음 나머지 80개의 손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적의 기복이 크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회사들, 창투사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시장 소소 밸류가 약간 좀 할인 요인을 받죠. 근데 네. 이 기업은 딱 보시면 실적이 어떻게 창투사가 이런 실적을 내지? VC 잘하죠. 매출 500억에 영업이익 68억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물론 2020년, 2021년은 화랑이었죠. 장이 화랑이었고 IPO 뭐 상장만 하면 따상 가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뭐 돈도 많이 벌었겠습니다만은 2021년이 최고의 호황이었죠. 자, 그러면 2022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긴 데이터가 없지만 2020년에도 지금 장이 안 좋죠. 장은 작년 중하순부터 꼬꾸라졌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6월까지 장은 안 좋았어요. 그러면 1, 2분기는 다시 매출이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어야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만큼은 했어요. 즉,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선방해지고 있다. 굉장히 잘하는 창투사다, VC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상장할까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요? 마켓컬리입니다. 컬리. 네. 올해 11월에 지금 상장 예정인 종목이죠. 상장 예정은 아니고요. 네, 예비 심사.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 오디션의 조건이죠. 뭐 듣보잡은 아니, 연습생은 아니죠. 마켓컬리가 연습생은 아니고 이미 유명한 배우라고 해서 뭐 탑급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이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화도 마찬가지. 탑 A 플러스급이 아니면 연예인들, 배우들도 오디션을 보듯이 아무리 마켓컬리라고 해도 예비 심사는 거쳐야 됩니다. 예비 심사에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힘에 당기기로 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1000만 배우인데 나 오디션 봐야 돼? 감독이 말하죠. 예비 심사 상장 거래소에서 당연히 봐야지. 밀당을 하죠. 거래소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이 마켓컬리가 최대 지주 김슬아 대표가 지분율이 낮아요. 보통 상장주 대표가 지분율이 높은데 김슬아 대표 지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개미도 5% 지분 갖고 있는 개미들도 많은데 물론 이 종목은 아니지만 이 지분율 5% 나중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PI애들한테 파이낸셜 인베스터죠.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사모펀드나 아까 이 기업처럼 사모펀드 PEF나 이런 그 벤처 캐피탈 회사한테 팔지 마. 그러면 상장해 줄게. 얼마 동안 팔지 마?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안 팔겠다고 하면 상장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장이 좋으면 거절했겠죠.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나 그럼 나중에 할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도 지금 그럴 상황이 녹록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건만 컬리 측에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 상장 예비 심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예비 상장 심사가 나오면 바로 상장 날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럼 언제 갈까요? 한번 보시면 자, 벌써 두근두근하죠. 오늘도
아마 장이 좋았다면 몸통이 더 높지 않았을까.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긴데 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빵 터졌죠. 네. 당장 다음 주잖아요. 이제 디데이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죠. 오. 자, 그러면 냄새를 이거 개인끼리 막 치고받으면 또 재미없죠. 타짜들도 들어와 있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도 오늘 6만 주 샀네요. 네. 2만 주 사고 6만 주. 그러니까 시장에 이러한 그 타짜들도 들어와서 지금 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주가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언제 팔면 돼요? 상장 전에 팔아야죠. 예비 심사 통과 후에. 뉴스 나올 때 딱 던지면 되죠. 10%를 어. 먹었던 20%를 먹었던 예비 굉장히- 심사 네. 예비 심사 한다고 오늘 주가가 20%까지 올라갔을 때니까요. 통과되면 한 번 더 쫙 치겠죠. 그때 다른 개인 투자자들 재료에 환장한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덤벼들 때 프로들은 우리는 탁 던지고 나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정말 또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우리가 나인테크를 상한가 파티를 열면서 우리가 100%라는 수익을 또 챙긴 바가 있는데 이 마켓컬리 상장 수혜주로서 이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 기업인데요. 투자 기업이라고 하면 최근에 영화 한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성창투가 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었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 마켓컬리라는 종목 자체도 미국에서 어제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마켓컬리 유통기업에 대한 또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 또한 이 마켓컬리에 투자한 이 종목 또한 실적 또한 탄탄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만큼 굉장히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 종목명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파느냐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두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께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8분가량 남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오늘 말씀드린 이 마켓컬리 수혜주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시장이 좀 흔들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님이 올려주셨는데 은퇴라도 하신 것 같아요. 동국제강을 올려주셨습니다. 동국제강을 14,3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손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철강주들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다 보니 이 철강주에 있는 동국제강은 좀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화면부터 잠깐 보시면 네. 자, 일단은 기업을 보실 때 좀 누러뜨려 보시면 예를 들면 동국제강을 매수한 이유 자,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25,000원에서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너무 많이 빠졌네요. 낙폭 과대주네요. 철강업종 괜찮고 실적 괜찮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한번 주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해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보면 왜 주가를 위에서만 내려다 보시죠? 아래에서도 올려보면 2,000원에서 지금 13,000원 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40% 떨어져 있지만 밑에서는 600%가 올라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밸류입니까? 주가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진 40%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600%가 올라와서 버틸 수 있는 것 이것을 실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간 핑계가 아닌 밑에서 올라온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동국제강 철강 쪽 업황은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는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오버슈팅했던 측면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의 뭐 철강 규제나 또 미국의 이제 관세.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철강주 쪽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입해오는 관세를 좀 철폐해 준다 그랬죠. 미중 무역 전쟁 끝내고 미국도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 중국에서 저가 철강 제품, 중국산 제품을 많이 관세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미국이 다시 화가 났어요. 네. 없던 일로 할까? 너네 안 되겠는데 하면서 다시 미국이 좀 딴지를 거니까 최근에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막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그죠? 뭐 그런 것들 외에는 예전처럼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매도를 하시고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돌아오시고요. 철강 쪽에서는 대신에 힌트를 하나 드리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쪽과 연관되는, 그러니까 철강에서도 동국제강보다는 이 강관 쪽, 예를 들어서 풍력, 이 타워 발전에 연관되는 강관 쪽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동국제강보다는 다른 주도 업종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만 철강 쪽을 보신다면 오늘 많이 올라왔던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쪽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한화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을 화이팅님이 매수를 하셨고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네요. 5%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방산주들이 꽤 올라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한화시스템 잠깐 화면 보시면 자 이것만 볼게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산주들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 후발주 안 오른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이제 야 이거 좀 안 올랐네 해서 한화시스템을 사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종목들은 후발주로 따라붙으면 수익이 잘 안 나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대장주에 붙어주는 전략이 훨씬 유효합니다. 3등주만 따라다니다가 계속 계좌도 3등 되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이면 방산으로 3등주로 가시고 하나그룹주가 너무 좋아서 이 종목을 선택하신 거라면 하나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도 요새 굉장히 좋죠, 그죠? 요새 한화가 야구 빼고 다 잘한다고 하는데 네, 한화시스템도 이렇게 하나그룹주에서도 이거 꼴찌고 방산 쪽에서도 꼴찌고 이쪽에서 꼴찌, 이쪽에서 꼴찌 종목 해봐야 수익도 꼴찌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태양광 대장주 하나솔루션을 사거나 방산 쪽 대장주로 종목을 갈아타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이럴 때는 대장주가 확실히 보일 때는 대장주로 가시는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을 챙겨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마지막 종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보도록 할게요. 금복님이 올려주셨고요. 19,000원이 매수하셨고 5% 가지고 계신데 사실 비중도 얼마 안 되고 손실도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원제약이 또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대원제약은 아시다시피 콜대원 이렇게 네. 좀 호흡기 치료제가 이제 주력 제품인 기업이라 네. 코로나가 이제 호흡기 질병이라 관련해서 좀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하지 말라니까요. 대원제약은 신약 파이프라인도 별로 없어요. 호흡기 치료제도 코로나 때나 이제 매출이 증가해서 각광되는 종목이지. 이제 상비약으로 호흡기 치료제 이런 것들 글쎄요, 뭐 겨울 다가온다고 살까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약주 마찬가지. 호흡기 계통 관련주들이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 실적도 주가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는 좀 피해가는 종목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과 함께 종목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드린 새로운 금도끼 종목은 여러분들 투자 기업입니다. 마켓컬리 상장 수혜주고요. 실적이 탄탄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켓컬리가 미국의 또 어제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앞으로의 상장도 기대가 되는 만큼 이 투자 업체 또한 여러분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우리가 나인테크로 상한가 파티를 열면서 100% 수익을 가져갔던 만큼 오늘 새로운 금도기 종목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금도기 종목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시장 상황 동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분 정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새로운 금도기 종목과 시장 상황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